반갑습니다. 준델리입니다. 오늘은 위스트 파트의 머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먼저 익스텐서입니다. 익스텐서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롱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울라리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총 3개의 익스텐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익스텐서 디스터럼도 있고, 미니미도 있습니다. 이 익스텐서 레티나 콜럼의 역할은 평근육 GGT라고 하는데, 익스텐서 머슬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이 손목을 지나는 지점에서부터는 건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건의 형태로 바뀌게 될 때, 손목에 붙어 있게 되면은, 완전히 뼈에 붙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약간 뜨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 평근 GGT가 약간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전선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붕 뜨게 되잖아요. 전선들이. 이 전선을 이렇게 둥글게 감아가지고 익스텐서들이 그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익스텐서 렉티나 컬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가 라테랄 에피콘달라이티스로 해서 테니스 엘보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롱구스랑 브레비스가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테니스 엘보 테스트를 할 때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손목을 위로 올려서 힘을 줬을 때 라테랄 에피콘다일의 통증이 나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롱구스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지 브레비스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롱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두 번째 손가락에 붙고 브레비스는 세 번째 손가락에 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길게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려고 하고 여기에 저항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라테랄 에피콘다일의 통증이 나타난다면 롱구스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브레비스에는 세 번째 손가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려 보라고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은 이 브레비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각각의 근육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근육을 타겟팅해서 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근육에 좀 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은 손가락을 들었을 때 움직이는 근육에 타겟팅을 해서 근육을 조금 더 풀어준다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연결되어지는 근육 중에 대표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근육들이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랑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가 있습니다. 보통 손목으로 나타나는 통증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디크리뱅입니다. 디크리뱅은 테너시노바이티스인데요. 여기 텐던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 텐던을 감싸고 있는 막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익스텐서가 보통 저희가 하는 테스트가 바로 핑케스타인 사인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손가락 4개 안으로 집어넣어서 얼라 방향으로 데비에이션 시켰을 때 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면 양성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들은 물론 드클리뱅이 있을 때 익센서, 폴리시스, 브레비스랑 롱구스의 머슬들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스너프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스너프박스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렸을 때 이 브레비스랑 롱구스 사이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저희 앉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따봉 했을 때 이 롱구스랑 브레비스가 올라가는 텐던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텐던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스너프박스라고 하고 그 아래에 이렇게 스캐포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캐포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 이 텐던들이 스캐포이드에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스캐포이드를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핑케스타인 테스트를 했을 때 스캐포이드가 이렇게 위로 밀려져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 제가 치료를 할 때 이 스캐포이드를 아래 방향으로 좀 내려주는 모빌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줬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에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 그 위스트 파트 쪽 보면은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1, 2, 3, 4, 5, 6. 하나의 구획이 나눠져 있고요. 이 구획은 하나의 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KTX 가시면은 열차 선로에 각각의 기차들이 있잖아요. 그 기차들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면 되고, 그냥 손목에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회복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서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간다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트 파트에서 좀 특징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립입니다. 이 캐피테이트를 축으로 제가 손목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로 이게 주먹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익스텐서가 플렉서의 힘을 상쇄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손목을 완전히 구부리고 주먹을 쳤을 때랑 손목을 완전히 젖히고 주먹을 쳤을 때랑 힘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스트를 플렉션 했을 때 힘이 한 250 정도 수준이면은 위스트 익스텐서 했을 때는 한 300 조금 넘어가네요. 위스트가 약간 0도 각도보다 약간 30도 익스텐션 되었을 때 힘이 가장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먹을 쥔다는 거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고 결국에는 플렉서의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익스텐서의 힘이 들어가야 그립의 파워가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켜쥐고 주먹에 힘을 줬을 때 일정 정도의 힘을 줬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손에 힘을 엄청 강하게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익스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의 힘뿐만이 아니라 익스텐서의 힘도 적절하게 작용이 되어져야 이 그립의 힘이 가장 강력해진다는 건 저희가 알 수 있고, 제가 펀치 같은 거 칠 때 주먹 안에 뭐 휴지나 라이터나 아니면 동전 같은 거 쥐고 치면 더 힘이 세지잖아요. 그때 이 안에 쥐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익스텐서 파워가 조금 더 생기면서 그립의 힘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유만에서는 악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했을 때 굽힘 근육이 아주 짧아진 상태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장력, 곡선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힘을 발생시킬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굽힘의 근육이 너무 강하면은 강한 주먹 쥐기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신장된 손가락 평근. 예를 들어서 익스텐서 디스토럼은 손가락에서 수동적인 편근육 토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잡기 힘은 좀 더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익스텐서의 힘이 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오히려 플렉서의 힘을 좀 쓸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도 정도의 익스텐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먹쥐기의 힘은 이 힘줄 고정작용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줄 고정작용은 다관절 근육이 어떤 한 관절에 신장되었을 때 이 근육에 의해 다른 관절에서는 수동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손목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손가락이 그 살짝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목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 굽힌 근육들이 그 쓰여지긴 하지만 익스텐서 머슬들이 신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익스텐서가 신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동 장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익스텐션을 하게 됐을 때 익스텐서 머슬들이 쭉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플렉션 머슬들이 수동 장력이 발생해서 약간 손가락이 굽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컵 같은 거 이렇게 쥐고 손목을 플렉션 하게 되면은 이게 손가락이 펴지면서 컵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강한 힘을 주게 되면은 잡을 수는 있지만 컵을 쥐고 약간의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익스텐서가 작용을 하게 되지만 플렉서 머슬들이 수동 장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손가락을 쥐는 힘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컵을 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도 각도에서는 장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플렉션에서는 익스텐서의 장력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익스텐션에서는 플렉션의 장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그립의 힘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30도 각도가 제일 적정한 그 장력의 각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지금은 0도 정도 각도인데 이때 자연스럽게 손가락의 위치를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게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0도 정도 되는 각도가 이 그립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작용이다. 이게 원리 자체가 힘줄 고정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렉서 머슬입니다. 플렉서 머슬은 대표적으로 플렉서 카피 라디알리스가 있고요. 라디알리스, 얼라리스, 여기 팔마리스, 롱거스가 있습니다. 플렉서 머슬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메디al 에피콘달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플렉서 머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 메디al 에피콘달라이티스라고 해서 골프 엘보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특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데비에이션은 총 이렇게 라디알 데비에이션과 얼라 데비에이션이 나와 있고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근육들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라디알 데비에이션을 할 때 익스텐서 카피어 라디알리스 롱구스, 그다음에 에비덕터 폴리시스 롱구스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얼라 데비에이션의 경우에는 익스텐서 카피어 올라리스, 플렉스 카피어 올라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다트 그림을 넣은 이유는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 다트를 주로 취미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회도 물론 나가시고요. 그래서 이게 라디알 방향으로 데비에이션을 했다가 엘보를 익스텐션 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통 저희가 손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목을 라디알 데비에이션 방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손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데비에이션을 하게 될 때 여기 엘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하나하나 자체는 일단 체중 자체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팔꿈치가 또 고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이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에 부하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스카폴라에서 이렇게 미는 힘 자체가 여기랑 여기랑 부하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정성,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도 좀 고정적인 역할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치료가 좀 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에는 이 굉장히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이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근육들이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얼라적으로 데비에이션 되는 경우가 있고 라디알 쪽으로 데비에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은 저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깊은 손가락 굽힌근과 얕은 손가락 굽힌근입니다. 이 축을 메디알 라테랄 축과 그 다음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축을 이렇게 쭉 나눴을 때 손목을 단면을 잘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신 겁니다. 저희 깊은 손가락 굽힌근과 얕은 손가락 굽힌근이 약간 이렇게 앞쪽에 있고요.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메디알 파트 쪽에 있습니다. 좀 더 메디알 파트 쪽에 있어가지고 손목으로 치면 약간 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쪽에 있기 때문에 라디알 데비에이션보다는 얼라 쪽으로 데비에이션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깊은 손가락 굽힌근과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손가락을 완전히 폈을 때 DIP와 PIP를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DIP와 PIP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라디알 데비에이션을 체크를 하면은 이게 힘이 반대쪽이랑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이트 쪽에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데비에이션까지 체크를 하면은 레프트에 있는 얼라 데비에이션과 라디알에 있는 데비에이션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플렉션이 잘 안 돼서 이 손가락 플렉션을 보는 게 아니라 데비에이션을 먼저 체크했습니다. 데비에이션을 먼저 체크해서 실제로도 이 얕은 손가락 굽힌근과 깊은 손가락 굽힌근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가락을 굽히는 데 있어서 이것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데비에이션을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데비에이션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데비에이션 자체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얕은 손가락 굽힌근과 깊은 손가락 굽힌근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데비에이션과 관련된 동작들을 좀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가락이 잘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특징적인 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좌쪽, 노쪽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구분이 가능한데 이 얕은 손가락 굽힌 건과 깊은 손가락 굽힌 거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정도 그리고 익센서 디스트롬도 좀 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쪽에 위치해 있네요. 그거 말고는 다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힙 파트를 할 거고요. 위스트 파트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내용을 압축시키다 보니까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힙 조인트니까요. 힙 조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